트럼프가 전 세계의 평화의 사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 트럼프의 개별적인 야망인 노벨 평화상을 얻기 위한 일종의 집착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막강한 힘을 기반으로 한 잠시 잠깐의 평화가 전 세계에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5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 전서 5장 3절에 휴거의 사건 직전에 있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peace and safety, 이런 상황을 가져오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다. 많은 종말학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석을 내리고 있고. 자, 봅시다. 트럼프의 평화쇼. 그 목표는 노벨 평화상이고, 또 그 결과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휴거의 사건이 될 것이다. 자, 봅시다. 트럼프, 세계 전쟁을 내가 끝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가. 이란에 이어 김정은까지. 그렇죠. 세계 화약고라고 하면 이란,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이 한반도로 갈 수 있는데, 이 두 곳에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야말로 내가 세계 전쟁을 끝냈다. 그러니까 노벨, 자기가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평화수에 끌어들이는 수싸움이냐, 이 상 받고 싶어서, 그렇죠.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온 동네 전 세계 전쟁을 힘으로 막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채널 A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좀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하마스에게 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60의 휴전 조건에 동의했다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 중동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고. 네, 하마스와의 전쟁도 중재해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란과의 전쟁도 뭐 이제 휴전으로 갔으니까. 악성 SNS를 올린 겁니다. 평화의 결사를 자처하는 트럼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끝내고 이제 북한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10월에 한국에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지난번 판문점에서 만난 것처럼 직접 만나려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월에 에이펙 회의가 있죠. 경주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동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획기적인, 어찌 보면 트럼프가 주도하는 평화체제가 그렇게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북한도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그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계속. And he's scheduled to go to APEC in Korea at the end of October. And who knows what could happen to that? He could go up to Panmunjom to meet the North Korean leader again. 트럼프 대통령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이란의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서 휴전을 이끌어낸 성과로 자신감이 올라가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북한에 친서를 진짜 보낸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자,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Well, if there is a conflict, they get along with it very, very well, and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그래서 일기 때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때 재선이 됐다 그러면 김정은과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을 겁니다. 뭐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측근 중에 네오콘 세력이 있었어요. 그림자 정부의 끈아풀이라고 하는 그 끈아풀들이, 네오콘들, 이 끈아풀들이 바로 그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볼튼이 마지막까지 고춧가루를 뿌렸죠. 그리고 나서 재선에 실패함으로 어찌 보면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김정은한테 미안하겠지. 자기가 이렇게 어찌됐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고 한반도의 평화를 좀 구축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재선되고 나서 이 북한과 대화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And I've got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이 둘 진짜 만나는 걸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트럼프를 만나는 건 나쁘지는 않은 제안일 겁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포로도 핵시설을 타격하는 미국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실감을 했을 텐데요. 이 14기의 벙커버스터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미 대화에 어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당시에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해왔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총 3차례나 만나서 재선에 성공했다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되고 개성공단도 뭐 재개가 되고 뭐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터인데 결국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재선에 실패하고 이게 한 4년 동안 유예됐다. 그 와중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핵화를 논의했었죠. 물론 마지막 만남은 깨지고 영 소득이 없었지만 트럼프는 그 후에도 수시로 나는 김정은이랑 잘 지냈다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세계 전쟁의 종결자, 일명 피스메이커로 만드는데 진심입니다. Again, he is a peacemaker in chief. He is the peace through strength president. My proudest legacy will be that of a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공을 들인 게 뭐예요? 중동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지금 러시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갖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한반도에 눈을 돌려서 한반도 북한과의 문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또 뭐 그림자 정부도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중국이 아마 이번에 그 시진핑도 실각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열이 되게 되면 아마 대만 전쟁도 넘어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평화가 어찌보면 미국을 통한 팍스 아메리카 이런 잠시 잠깐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올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한번 뉴스 조금만 더 봅시다. peacemaker and unifier. 트럼프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휴전을 이끌어낸 후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직접 중재하지 않았다면 두 나라가 처참한 전쟁에 휩싸였을까? 지난 5월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두 나라 정상과 직접 소통을 했고 평화가 찾아왔다. 내가 없었다면? 내가 그러죠. 이게 뭐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트럼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에도 트럼프가 직접 나서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 모든 노력이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집착과 맞닿아 있다. 예,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제가 뭐 지난 2월에도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2기 때는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내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 존재다. 그런 사람이다. 그걸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 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외교, 또 북한과의 관계, 또 중동에서 펼치고 있는 외교, 또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어제 채널A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살펴봤죠.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기 위해 쓰고 있는 트럼프의 마음속에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가 2월 달에 쓴 글은 좀 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피스메이커, 평화의 중재자. 결론은 뭐예요? 노벨 평화상. 자, 나는 노벨 평화상을 4-5번은 받았어야 한다. 근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지고 싶다. 노벨 평화상. 자, 미국이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팍스 아메리카나죠.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이 펼쳐졌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를 통해서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란을 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합쳐서 미국을 이렇게 친다 해도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천조국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겠어요. 일본 뭐 국방여성이 천조라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러는데, 여튼 지금 미국이 건재하고 있는 한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잠시 잠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군사력 힘을 통한 그런 평화의 시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는 트럼프의 행보가 실상은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이에 관해서는 제가 2월 26일인가 쓴 글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다룬 바 있는데, 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채널A가 여기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이제 블로그를 본 것 같기도 해요. 자, 제가 쓴 겁니다.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 트럼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일기 때 가장 고춧가루 뿌린 게 이 볼턴이죠. 네오콘.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네오콘 작업부터 끊었잖아요. 그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을 시키고. 거기에 이재명이 그때는 뭐 후보 시절이죠.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겠다. 돈 안 들이고 꼭 푸는 거죠. 이게 외교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농사 지을 때 보면 보에다 물을 담아 놓는데, 이거 논에다 물을 댈 때는 이 보의 물을 이렇게 터가지고 논에다 물을 대는 그 농부의 손길처럼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의 물과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이 바로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이런 트럼프의 야심, 그렇죠. 노벨상에 대한 야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휴거 사건 직전의 상황인 이스라엘 땅과 전 세계 평안하다 안전하다, 피스 앤 세이프티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본 블로거를 비롯한 뭐 제가 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여러 사이트들, 유튜브들 보면 그분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종말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여하튼 이제는 중동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서 트럼프가 펼칠 평화쇼,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또 이 트럼프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구현될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거는 휴거 사건 직전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이 전서 4장이 바로 휴거에 관한 말씀이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기 저희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의미해요. 온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그렇죠? 7년 대환 날인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될 그 멸망의 날입니다. 이게 호련히 갑자기 저희에게 이르니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 사건 직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잠시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전쟁이 사라지고 팍스 아메리카를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평화와 안전이 이 땅에 잠시 주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요거 에스겔 38장은 곡가마국 전쟁 직전에 있을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곡가마국의 군대입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중심이 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그렇죠. 적어도 곡가마국 전쟁이 있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그야말로 성벽도 필요 없고 문이나 빗장도 필요 없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지금 거의 한 80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없었어요. 계속 전쟁이었지. 근데 이번에 아브라함 협정을 트럼프를 통해서 이렇게 맺게 되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심지어 뭐 시리아나 레바논도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독립 이후로 처음으로 그야말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거하는
그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휴가 사건이 일어나 미국이 혼란에 빠지면 국가막의 군대가 이걸 빌미로 해서 이번 전쟁으로 이렇게 양심을 품고 있던 이란과 또 이란을 돕는 터키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 국가막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끝에 유럽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평화 협상을 맺음으로 7년대 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니니까 이게 정확한 건일지는 모르지만 보통 종말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평화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트럼프로 인해서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휴거 사건의 가장 큰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또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